유화 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성 과정에 따른 암석의 분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과 열과 압력을 받아 변화해 생긴 암석인 변성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물이 운반되고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이 다져져서 광물이 성분이 채워져서 퇴적물을 굳혀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퇴적암의 정확한 생성 과정과 발견해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빗살무늬 토기는요, 신석기, 토기대에 만들어진 유물입니다. 흙으로 대충 모양을 빚어내서요, 거기다 이제 불로 살짝 구워서 만들어진 그릇인데, 이 그릇의 단점은 조금 약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백자 달 항아리라고 하는 건데, 높은 열의 가마에서 굽게 되면은 이 빗살무늬 토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그릇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찰흙으로 빚은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가마에 넣어 굽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뜨거운 가마에 넣어 굽게 되면요, 높은 열에 의해 성질이 변하면서 단단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성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더 단단한 암석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퇴적암의 생성 과정과 퇴적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변성암의 생성 과정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자, 퇴적암은요, 퇴적물이 호수나 바다 밑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합니다. 퇴적물은요,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나면서 부서진 암석 조각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퇴적물이 쌓이면요, 위층의 무게로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퇴적암은 서로 다른 퇴적물이 쌓이면서 생기는 줄무늬인 층리와 퇴적물 사이에 과거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은 줄무늬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층리라고 하는 것이죠. 퇴적암의 생성 과정은요, 가장 크게는 4가지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운반되고, 퇴적되고, 다져지고, 굳어진다. 그래서 퇴적물이 운반이 된 다음에 쌓이게 되고요, 다져지고 굳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이 물이나 바람 등의 이유로 풍화되어 부서지게 됩니다. 부서지면요, 흐르는 물, 바람, 빙하 등을 따라 운반하게 되고요, 바다나 호수 등의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요, 퇴적되고 다져지고 사이로 고결물이 들어가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 퇴적물이 위층의 무게로 다져지고 굳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석이 부서지고 흐르는 물에 따라서 빙하 등을 따라서 운반하고 바다나 호수 바닥에 쌓이고, 이 퇴적물의 위층의 무게로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보고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퇴적암의 경우 퇴적물의 종류와 구성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구별하게 됩니다. 여광 같은 경우는요, 주로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암 같은 경우는 모래, 셰일이나 이암 같은 경우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암 같은 경우는요, 석회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에 가루 같은 것들이 석회암의 대표적인 구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다에 김준현과 아이유가 있습니다. 김준현은 무겁기 때문에 바람이 만약에 불어도 많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아이유는 가볍기 때문에 똑같은 바람의 세기에도 불구하고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퇴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적물의 크기가 무거운 건 해안가에서 멀리 나아가지 못하지만, 퇴적물의 크기가 가벼운 것은 해안가에서 먼 곳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해안가에서 얼마나 먼 곳에서 어떠한 암석이 주로 발견되는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쌓이는 퇴적물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고요, 육지에서 멀지 못한 곳에서는 여감이 주로 발견되고 있고, 그 뒤에는 사암, 제일 먼 곳에선 셰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갈의 퇴적물은 무겁기 때문에 멀리 나아가지 못하지만, 진흙의 퇴적물은 가볍기 때문에 멀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감은 주로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 사암은 모래, 셰일은 진흙으로 되어 있고요. 육지에서 가깝고 해안가에서 가까운 쪽에서는 여감이, 해안가에서 멀거나 육지에서 먼 쪽에서는 셰일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울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앞에 글자를 따요. 여감은 자갈, 사암은 모래, 셰일은 진흙이죠. 역자가 사모하는 사람이 셰신이었어.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암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퇴적암의 특징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평행한 줄무늬인 층리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옆으로 줄무늬가 나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죠. 서로 다른 퇴적물이 쌓이면서 그 경계면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삼엽충이나 공룡 발자국, 암모나이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퇴적물 사이에 유해가 끼면서 눌리면서 만들어진 퇴적암의 특징 중에 하나를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층리랑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죠. 공룡 발자국 화석은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화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나 있는 층리도 관측하실 수가 있네요. 대표적으로 층리 지역으로 조금 유명한 것은요, 채석강입니다. 전남 부안에 있고요. 퇴적암의 대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산은요, 여감의 대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감의 대표 지역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곰보딱지처럼 떨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걸 보고 타폰이라고 합니다. 암석이 물리적,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아서요, 표면에 형성된 구멍의 형태 지형을 보고 타폰이라고 하는 건데, 마이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여감의 대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시동굴 같은 경우는요, 석회암의 대표 지역이에요. 석회 물질이 떨어지면서 쌓이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묘석, 석순, 석주로 되어 있는 암석을 우리는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변성암은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여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구성알갱이들의 배열이 바뀌거나 생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암석이 탄생하는 것이죠. 변성암에서 발견되는 특징은요, 열을 받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또 생장합니다. 결정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큰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압력의 수직으로 생기는 줄무늬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고 염리라고 합니다.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되면은 염리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압력이 추가적으로 가해지거나 마그마의 흐름 등으로 기존의 암석들이 열을 받으면서 새로운 암석이 나오는 환경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나타나는 줄무늬 구조를 보고 우리는 염리라고 합니다. 이 염리는요, 위아래로 작용하는 횡압력에 의해서 기존의 광물 알갱이들이 옆으로 배열이 나타나면서 줄무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암석은 명지계곡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정원석으로 많이 쓰이는 편마암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광물이 변하거나 광물의 결정이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큰 결정이 많이 발견되게 되고요. 화성암을 생각했을 때 심성암에서는요, 광물의 결정이 크기가 커진 이유가 높은 열을 받으면서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광물 알갱이가 커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높은 열을 받게 되면요, 광물의 결정이 커지는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면서 내부의 광물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성암의 종류는요, 열을 받게 되면요, 기존의 암석에서 새로운 암석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은요, 원래 암석의 종류와 변성된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데요, 화강암 같은 경우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화감 편마암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나오는 줄무늬가 관측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셰일 같은 경우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화암을 거쳐서 편마암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줄무늬가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사암 같은 경우는 규암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규암이 만들어진다. 이 사암에서 규암으로 가는 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솔로가 이제 다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우리 사귀자. 네, 선생님 하기 힘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석회암 같은 경우는요,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대리암이 되게 됩니다. 석회암과 대리암의 주요 광물은 방해석인데요. 이 방해석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기 때문에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암 같은 경우는 산성비에 매우 약합니다. 셰일이 열만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홈패스가 됩니다. 홈패스는 조직이 좀 치밀하다는 것과 단단하다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 같은 경우는 약간 교과서마다 약간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암석의 분류는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 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뉘어진다. 화성암은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었던 심성암, 화산 분출 등으로 인해서 용암이 발생하면서 터진 화산암이 있었죠. 심성암은요, 화강암, 성룡암, 반려암,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이었고요. 요쪽은 밝은 암석, 요쪽은 어두운 암석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퇴적암 같은 경우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었어요. 여암, 사암, 셰일, 석회암이 있었고요. 변성암은 편암, 편마암, 규암, 대리암, 홈패스였어요. 퇴적암의 특징은 층리와 화석이 발견되는 거였고요. 변성암은요, 염리와 큰 결정이 발견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암이나 퇴적암이나 변성암 모두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서 색깔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특징은 거의 비슷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저는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강암하고 반려암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심성암의 대표적인 암성이었죠. 그리고 유문암, 현무암,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퇴적암의 구분 보도록 할 텐데, 여암은 자갈로 만들어졌고, 사암은 모래로 만들어졌고, 셰일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암도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석회암 같은 경우도 있었죠. 석회암은 석회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암염 같은 경우는요, 그 소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응애암은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화산재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응애암입니다. 네, 선생님 하기 역시 힘듭니다. 넘어갈게요. 변성암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만 기억해 두면 돼요. 대리암, 규암, 편마암이었습니다. 대리암은 석회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것, 규암은 사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것, 편마암은 셰일이 변해서 만들어지거나 화강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홈패스는 셰일이 변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편마암이 변하기 전이 바로 이 편암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암은 사암보다 구성 알갱이의 크기가 크다, 작다. 여암은 자갈이고 사암은 모래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사암이 변성돼서 만들어진 변성암은 그렇죠, 규암이었죠. 우리 사규자. 네, 넘어갈게요. 자,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새로운 암석이 탄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줄무늬가 아주 아름다운 편마암, 규암, 대리암, 홈패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암석을 실제로 보고 구별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특징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은 몇 번인가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마그마가 빠르게 식은 화성암의 알갱이의 크기는 작아야죠. 왜 커요? 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화성암이 잘게 부셔지면 퇴적물이 되고요. 퇴적물이 다시 쌓여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 화성암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 열과 압력을 받았던 게 이 변성암이 다시 녹으면 다시 마그마가 되고, 이 마그마가 다시 만들어지면 화성암이 됩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암석은요,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순환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